오래간만에 시골에 친가에 돌아가려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버지였다. 그래, 무슨 일이냐? 내일이랑 모레에 갑자기 휴가가 나와서 집에 좀 가려고요. 알았다. 어머니한테 말해두마. 조심해서 오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쁜 듯 들떠 있었다. 내 친가는 세 방향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어서 차로 가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곳이다. 마을 입구까지 왔을 무렵 그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부터 함께 놀던 친구다. 오래간만이네. 돌아온 거야? 오랜만에 휴가가 나와서. 너희 집은 이 근처였나? 어서 타. 신세 좀 질게.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 친구와 여러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집에 도착했다. 집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였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무표정하시다. 그리고 시선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잘 왔다. 마침 사내 광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으니 다녀오거라. 친구도 함께. 억양없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했지만 친구가 계속 가자 하고 떠들어대서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광장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새 나는 산기슭에 도착해 있었다. 친구는 산을 내달려 올라갔고 나도 뒤를 쫓았다. 그리고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이 열린 것 같은 장소였고 가장 안쪽에서는 신사 같은 건물이 있었다. 근처는 대단히 조용했고 마침 해도 지기 시작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했다. 축제는 안 하나? 라고 말하자 눈앞의 신사에서 신주가 나왔다. 그리고 신주는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읊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이나 피리 소리도 들려왔다. 그리고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우르르 사람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모두 기묘한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몸에 걸치고 있다. 그 녀석들은 우리를 둘러싸서 원을 이룬 뒤 횃불에 불을 붙이고 춤추기 시작했다. 마치 비디오를 빨리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기묘한 춤이었다. 눈앞의 이상한 광경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쳤지만 친구는 눈을 빛내며 춤을 즐거운 듯 볼 뿐이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다 원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친구에게 달리자라고 소리쳤고 그것을 목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 간신히 마을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친구는 따라오지 않았다. 도저히 다시 그곳에 갈 엄두가 안 나서 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계셨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그 녀석이.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아무래도 무사히 끝난 모양이구나 라고 말하셨다. 네? 뭐가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물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겠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이 땅에 옛날부터 깃들어 있는 신 같은 것이다. 내가 금방 전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 아까 너에게 말할 때는 필사적으로 태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자식 일이다 보니 부자연스러워지더구나. 그 신은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진 않지만 너같이 바깥에서 마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쓰여버린단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놈이 해를 끼치는 조건은 2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홀린 사람이 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이 마을 자체가 결계 같은 구조라더구나.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하면 신이 다른 세계로 그 사람을 데려가 평생 친구로 삼는다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신에 홀렸다고 생각해서 광장으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신주에게 전화를 해서 의식의 준비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 신주 집안은 대대로
거기서 너처럼 홀린 사람들을 도와줬단다. 그 양반은 그걸 꽤 무서워하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눈을 감고 의식을 했던 거군요. 그 신은 축지나 떠들썩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북이나 피리 소리를 내서 현혹시키는 거지. 그럼 그 기묘한 가면 쓴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람들? 거기에는 신주 양반 한 명뿐이었을 텐데. 나는 아버지에게 광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마 그 가면을 쓴 자들은 놀러 나온 신을 데리러 온 거였을 게다. 어찌되었건 몰라도 좋은 일도 있지. 신주 양반에게는 비밀로 해두자꾸나. 아마 들으면 놀라 자빠질 거야. 다음날 나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어제 친구를 만났던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지장보살이 놓여 있었다. 어제 그 일 탓이었을까? 왠지 지장보살의 얼굴이 짓궂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는 사람이 겪었다는 신기하고 조금 오싹한 이야기. 그 사람은 밤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달리는 루트는 언제나 똑같은데 도중에 어느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야만 한다. 그 건널목은 사람이 죽었다느니 심령 현상이 일어난다느니 하는 소리는 전혀 없는 보통 건널목이다. 낮에는 지나다니는 차도 꽤 많다. 어느 밤 평소처럼 지인은 달리던 도중 그 건널목 앞에 도착했다. 마침 경보기가 울리며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지인은 운이 나쁘네. 이 건널목 여기랑 가까워서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단 말이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시 동영상이라도 보며 시간을 보낼 요량이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인은 짜증 반 의아함 반으로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귓가에서 땡땡 울리고 있던 경보기 소리가 뚝 멈춘 것을 깨달았다. 차단기도 올라간 채였다. 전철이 그 사이 지나간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전철이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진동 때문에라도 알아차렸을 터다. 경보기 알림음은 환청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붉게 깜빡이며 눈앞으로 내려오던 차단기를 눈으로 확실히 본 건 어떻게 변명할 도리도 없다. 지인은 공포보다도 어째서? 라는 난감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득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시커먼 건널목을 바라보자 묘하게 무서워진 나머지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 건널목은 몇 번이고 지나다녔지만 그런 현상은 그날 하루뿐이었다고 한다. 딱히 마무리라고 할 만한 건 없는 이야기지만 어쩐지 그 광경을 상상해보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친다.